금호타이어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입법을 통한 개혁안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분규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서둘러 부분 개관을 하면서 용역 근로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준비 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단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절반 이상이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처리 비용이 비싼 민간업체에 맡겨야 할지도 몰라 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걱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가까이 파업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사 합의 없이도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개혁안을 독자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노사 분규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최장기 파업 사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정한 나이에 든 노동자의 임금을 연차별로 줄여나가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경영진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내년 단체 협상 때 다시 논의하자며 맞서왔습니다. 내년에 정년 60세 법안이 시행이 되면 내년 단체 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노사의 입장이 맞서 있는 임금 피크제를 내년부터는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채용이나 해고, 임금 등에 관한 사규를 사용자가 노조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노동개혁 입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현실화되면 고용과 임금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저질 일자리가 양산되고 노사 분규에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하면 할수록 97년 노동자 대투쟁의 버금가는 투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사 간의 이견과 갈등을 덮어둔 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노동개혁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자가 이틀째 단독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양측 대표가 이틀에 걸쳐서 단독으로 면담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서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모두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타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석유화학 산단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골든타임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기라도 해야 할 텐데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 여수산단과 울산, 충남 서산산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쉬운 건. 공장 폭발 사고는 물론 가스 누출 사고와 화재 등 사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명피해만 사망자 11명에 부상자도 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쉬운 건의 사고 가운데 26건이 단 한 곳의 언론에조차 보도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일부 소방서와 경찰서,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은밀하게 통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고 은폐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고 대응 골든타임도 30분을 넘어 1시간 30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에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사고 발생 뒤 관계기관의 신고까지의 평균 50분,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현장 출동까지는 40분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자체가 은폐가 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돼요. 이 가스 누출 사고가 70%인데 가스 누출은 작업장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 시민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고 아이들 건강에도 위협을 끼치고요. 은수미 의원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대표 발의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산단 사고 예방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청소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혹사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아무리 쓸고 닦아도 청소는 끝이 없습니다. 개관 직전까지 공사를 했던 건물은 뒤처리가 제대로 안 돼 물 청소까지 해야 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사실. 감당이 안 돼. 이 인원으로는 여기 청소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드넓은 문화전당을 청소하는 근로자들은 49명. 이 인원으로 야간 근무에 휴일 근무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관 일주일이 채 안 되는데 벌써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두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울고 다녀 화장실에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와이어라는 사람도 있고. 현재 문화전당 청소 용역 인력 규모는 문화전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도 안 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 인력과 비슷하고 연면적이 문화전당의 4분의 3 정도인 서울예술의 전당과 견줘보면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문화전당은 개관 초기 관람객이 몰리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가 인력 수요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좀 더 채용을 해서 서비스에 많이. 인력과 조직을 제대로 못 갖춘 채 일단 관람객부터 받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애꿎은 근로자들을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한 광주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많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다 처리하지 못해 내년부터는 처리 비용이 비싼 민간업체에 맡겨야 할 처지인데 각 세대가 처리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옵니다. 거의 매일 쓰레기통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에 쉬니까 하루 해도 그날 처리를 해도 빠듯한데 이틀째 돼버리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광주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540여 톤에 달해 광주시의 적정 처리 용량보다 90톤 정도가 넘어섭니다. 지금까지는 광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공 음식물 쓰레기를 유독사업소나 송대사업소에서 모두 처리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광주시가 처리 용량의 한계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정량만 처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시설을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많이 적정 이상의 양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구청은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초과량을 처리 비용이 2배가량 비싼 민간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10억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고 상황에 따라 이는 각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발생량이 많아지면 구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 주민들한테 음식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광주는 먹거리 문화 발달로 다른 지역보다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4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든지 처리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든지 지역사회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례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시내버스 노사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임금 협상안에 대해 진호위에서 6시간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3.3%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4.2% 인상하라며 맞서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모레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늘 14일과 15일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여부는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은 250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40% 정도가 광주 전남북 지역 당원이어서 이들의 의중이 재신임 투표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모레부터 사흘 동안 전 당원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한쪽에서라도 불신임을 받으면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헌 광주경찰청장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유대회의 후 직원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청장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의무 위반 우려자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음주 사고 시 동승자와 감독자의 문책을 강화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경찰관들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오락실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등 4건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부상을 입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아 씨의 가족이 교도소의 관리 감독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이 씨 가족의 대리인 등에 따르면 가족 측은 지난 9일 국가인권위에 폭행 사건의 진상과 광주교도소의 책임 유무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 측은 또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폭행 경위 등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검의 폭행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도 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주석의 리더십 등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베트남학회 주관으로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올해로 탄생 125주년을 맞은 호치민 주석의 실용주의 리더십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 베트남 학회는 이에 앞서 한배 문화교류협회 후원으로 팜후찌 주한 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동해 평화를 기원하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주변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전체 316개 학교 가운데 257곳이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전체 829개 학교 가운데 289개 학교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교도 3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호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비론전의 중저준위 폐기물 해상운송의 전제 조건인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민들이 해상운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3의 전문기관인 해양연구원이나 목포해양대 등에 안전성 검증을 맡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비던전 중저준위 폐기물의 저장률은 98.5%로 포화 상태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해상운송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동철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며 시험장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이 나주에 있는 전남 시험장을 이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광주의 시험장 신설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 댓글을 단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09명이 모두 서면경고와 정신교육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또 이들 가운데 102명이 여전히 사이버사에 남아 근무하고 있고 정치 댓글 사건을 촉발시킨 핵심 요원 2명은 지난해 말 진급까지 했다며 승진을 철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등산 정상이 가을을 맞아 다음 달 3일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